안녕하세요. 장애인 운전재발센터입니다. 14차시 특별한 상황에서의 안전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469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1에 나와있죠. 내리막길을 주행 중 브레이크가 제동되지 않을 때. 굉장히 큰 문제네요. 가장 적절한 조치 방법은, 자, 1번.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내리막길입니다. 자, 1번. 즉시 시동을 끈다. 이제 시동을 끈다고 차가 바로 서는 건 아니죠. 내리막길이니까 쭉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저단기어로 변속하러. 자, 저단기어로 변속을 하면 엔진 브레이크는 드는데 멈추지는 않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거니까. 이제 차에서 뛰어내린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3번. 핸들을 지그재그로 조작하면 속도를 줄인다. 이것도 그렇게 효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4번. 저단기어로 변속하여. 자,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고, 그 다음에 차체를 가드레일이라 벽에 부딪힌다. 이 가드레일에 약간 이렇게 스치듯이 가면서, 그리고 정지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인데, 특수한 상황입니다. 네. 비상 상황인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0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내리막길을 주행 시 역시 내리막길입니다. 동력에 의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어 있죠. 자,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 자, 기어 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자, 요 기어 변속과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풋 브레이크만 사용하여 내려간다. 발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내리막길을 사용하는데 이 내리막길이 길게 이어지게 되는 경우, 자, 브레이크 액이 과열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듣는 현상.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에 발생하면 바로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이 주차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주차할 때 사용하는 브레이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에 사용하면 이 주차 브레이크가 터지게 되죠.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기어. 자, 올라갈 때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저단 기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과속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단 기어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4번 풋브레이크와 발로 밟는 브레이크도 사용하지만 중요하게 엔진 브레이크, 저단 기어로 변속하는 거, 이게 엔진 브레이크입니다. 자, 적절히 함께 사용하면 좋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보통 오토 차량은 D 밑에 있는, 요즘에는 이렇게 D 옆에 있는 마이너스 이쪽으로 기아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저단기아로 변속이 됩니다. 3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요. 상당히 전문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풋브레이크를 과다 사용했죠. 특히 내리막길입니다. 계속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자,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애기에 기포가 생깁니다. 공기방울이 생기는 거죠. 그 공기방울에 의해서 결국 브레이크에게 공기방울 때문에 브레이크가 제동되지 않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현상을 뜻합니다. 자, 솔직히 이런 거는 외우시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이거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인데, 이 웨이브가 이렇게 물결 부여이죠. 이건 타이어와 관계 있습니다. 타이어에 공기압이 적은 상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보면, 이렇게 타이어가 웨이브처럼 이렇게 물결을 치다가 결국 파열되는 현상을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풋브레이크와 아무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베이퍼록 현상인데, 이 베이퍼를 제가 짧은 영어로 베이퍼란 말을 한국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기쁘더라고요. 아, 이 사람 단순하구나. 그래서 베이퍼, 그래서 락,
잠기는 현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베이퍼, 그다음에 기포 이렇게 정답을 외우세요. 그래서 471번은 2번입니다. 제가 약간 생선을 추천하죠. 그 다음에 472번입니다. 자,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기름을 아끼는 상당히 좋죠. 자, 1번 가능한 빨리 가속한다. 엑셀레이터를 많이 밟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기름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리막길에서는 시동을 끄고 내려온다. 자, 기름을 아예 절약한다고 시동을 꺼버리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정적일 때 브레이크가 안 들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춘다. 공기압을 낮추게 되면 타이어의 접지면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기름 소모가 더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4번 급감속은 되도록 피한다. 자, 여기서 급가속, 급감속 이런 것들이 결국 연료 소모를 많이 이끄는데 그것을 피한다고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73번입니다. 자, 요 안전표지인데 요거 보시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내리막 경사가 있다. 그리고 정도는 10% 정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4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삼각형 모양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길바닥에 이렇게 노면 표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 자, 결국 이 부분이 뜻하는 의미를 묻고 있는 건데, 자, 이거는 도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라 또는 오르막 경사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안전 표지입니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75번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빗길이라는 거 충분히 비가 오는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우산 쓰고 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앞에 전방에 보시면 자, 우산을 접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보행자에 해당되는 분이 보입니다. 네, 이분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도로 상황에 보니까 이렇게 도로에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사진으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 보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것보다는 급제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 요 급자 들어가면 거의 위험한 운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2번,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 물이 튈 수 있으므로, 좋죠. 보행자를 위해서 속도를 줄여준다.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과속 방지턱 직전에서 급정지. 예, 이 급한 운전은 별로 바람직한 운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우산을 들고 가는 보행자 차로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네, 괜찮죠? 그래서 2번과 4번입니다. 476번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비 오는 날이고 여기 횡단보도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우산을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 없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파악을 하실 수 있죠. 자, 선지를 볼까요? 자, 물방울이나 습기로 전방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히 통과한다. 어려운데 보기가 어려운데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운전입니다. 그 다음에 비를 피하기 위해 서두르는 보행자에 주의한다. 보행자의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약간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접근을 알리기 위해 경운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경운기를 계속 올리게 되면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산에 가려 차의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보행자에 주의한다. 비가 오면 빗소리 때문에 차의 접근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우산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지죠. 그래서 그 보행자에 주의한다. 네, 괜찮습니다.
5번에 보니까 뭐 앞에는 여기까지는 상당히 괜찮은데 급제동하여 정지한다. 급제동, 급한 운전 이런 것들은 삼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77번입니다. 특이한 것은 요 277번은 앞에 276번과 사진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비 오는 날이고 우선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고 이런 상황이죠. 사진은 똑같습니다. 문제만 달라질 뿐입니다. 자, 1번. 자, 우산을 쓴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 갑자기 횡단보도로 내려오는 거 꼭 우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 횡단보도니까, 예, 감속 운행한다. 속도를 줄인다. 이거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횡단을 마친 상대로 황달등으로 신속하게, 예, 요거 들어가면 거의 답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은 되도록 앞차에 바싹 붙어. 이거는 비가 오든 안 오든 앞차에 바싹 붙게 되면 안전거리가 확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웅덩이에서 물이 튀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인물의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우회전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는 것이, 자,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게 되면 빗길에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78번입니다. 수막 현상의 원인과, 이 수막 현상은 비가 오게 되면 도로가 빗물에 젖게 되죠. 그때 젖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차가 움직이게 되면 이 바퀴에, 자동차 바퀴에 물막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수막 현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단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도로가 젖고, 그 다음에 과속이 진행됐을 때 이 수막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막 현상에 대한 가장 적절한 부분은, 자, 수막 현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뭐 비를 오지 않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감속하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79번입니다. 자, 비가 오는 날입니다. 빗길입니다. 구부러진 길을 주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은,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지 않는 날보다 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속도를 줄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80번입니다. 자, 여기 빗길 교통사고의 경우 빗길입니다. 미끄러움 현상이 분명히 생깁니다. 수막 현상. 급제동으로 인한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고 급제동하게 되면 중앙선 침범이나 도로 이탈 사고가 많다. 자, 가장 직접적인 사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문제죠. 그래서 과속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480입니다. 자, 빗속에서 고속 주행 중, 자, 고속입니다. 자,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내 차가 급제동했을 때, 급제동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 이건 고속이니까, 네, 중요한 건 고속이고, 또 조건은 빗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급제동했으면 바로 차는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진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미끄러지고 핸들 조작이 어려워지는 게 빗길 운전입니다. 그래서 빗길에서는 미리미리 감속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네, 482번입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도로 상황 보니까 빗길이고요. 여기 중앙선 부분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네, 물이 고여 있는 부분. 속도는 시속 60km. 네, 그리고 마주 오는 트럭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수막 현상이 발생하여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네, 좋죠. 감속 주행한다. 정확하게 핵심을 찝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쭉인데 여기 급제동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아, 이게 급제동이죠. 그 다음에 맞은편 차량에 의해 4번 고인물이 튈 수 있으므로 가급적 2차로로 진행한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중앙선 부분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아예 1차로를 피해서 2차로로 가는 겁니다. 미리. 괜찮죠? 그 다음에 5번에는 속도를 높인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문제의 핵심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2번과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483번인데요. 자, 이거는 사진을 보시면, 예, 오른쪽에 보시니까 눈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로 상황에 보니까, 이렇게 구분길입니다. 예, 제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오르막길인데, 눈길입니다. 눈이 와서. 자, 그리고 사진 왼쪽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은 쪽에서 차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운전하시면 되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앞에 자전거가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주의를 하시면 어느 부분이 나올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1번에 보니까 경운기를 올려 자전거를 우측으로 피행하도록 유도한 후 자전거 옆으로 진행한다. 경운기에게 경운기를 울리면, 자전거에게 경운기를 울리면 굉장히 간편한 해결 방법이 되긴 하지만 너무 시끄럽죠. 자, 그 다음에 2번 노면이 미끄러움으로 급제동을 삼가야 한다. 급제동 하시면 위험하니까 삼가야 한다. 괜찮죠? 그 다음에 좌로 급하게 굽은 오르막길이고 노면이 미끄러움으로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한다. 안전거리 서행.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마주오는 차량이 없으므로 반대차로로 주행한다. 이러다가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가 오게 되면 정면 충돌이 되죠. 이 역주행이죠. 그 다음에 중앙선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넘으면 안 됩니다. 신속하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2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4번인데요. 자, 여기서는 요 문제에 굉장히 많은 힌트를 넣어놨습니다. 자, 눈이 녹은 교량. 교량입니다. 교량. 다리. 자, 그 다음에 도로 상황을 보니까 이 앞차의 왼쪽 바퀴가 선을 넘었습니다. 차선을. 그 차선을 보니까 실선으로 되어 있죠. 네, 실선. 검선이 아니라 실선입니다. 그러니까 차로 변경이 안 되는 구간에서 이 앞차가 실선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보니까 앞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감속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앞지르게 한다. 네, 앞차가 잘못하고 있지만, 자, 앞차를 앞지르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눈길이니까. 2번 눈이 녹아 물기만 있고 얼어붙은 경우가 아니라면 얼어붙은 게 아닌지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속 운행 의무는 없다. 네. 물기가 있어도 눈이 녹아 있기 때문에 보통 물보다는 미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 위에서는 사고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방 우측의 앞차를 앞지르기 크기 때문에 앞차를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그렇죠. 교량이 다리 위에서는 원래 앞지르기 금지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선이니까. 그 다음에 2차로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다. 네. 앞차를 피해서 2차로로 변경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결빙된 얼어붙은 구간 등을 주의하며 감속한다. 네. 속도를 줄이는 거. 보통 같으면 되겠지만 여기 차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교량이니까 4번은 답에서 멀어집니다. 3번과 5번. 그 다음에 485번입니다. 눈길입니다. 네. 눈에도, 사진에도 확인을 할 수 있죠. 눈길. 자,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입니다. 1번, 급제동이나 급핸들 조작을 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조등을 이용하여 마주오는 차에게 주의를 준다. 마주오는 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전조등으로 주의를 줄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3번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예, 이미 답 나왔습니다. 1번과 3번. 자, 그 다음에 486번입니다. 자, 겨울철에 복공판, 철판입니다. 주로 지하철 공사하는 공사장에 많이 놓여있죠. 들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겨울철이니까 이 철판이 예, 굉장히 차갑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얼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도로상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녹색 실어오고, 그 다음에 공판이고, 그 다음에 편도 1차로로 그러니까 요게 공사 구간이니까 결국 얘가 2차로에 있지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 상황이죠. 네. 자, 안전한 운전 방법. 자, 이겁니다. 1번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하여. 네. 엔진 브레이크로 저단기어로 바꾸는 겁니다. 1차로로 진입한다. 또는 오토차 같은 경우는 엑셀레이터에서 바로 미리 떼시는 거죠. 2번 급제동하여. 그거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바로 1차로로 변경하여. 바로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확인하고 변경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속도를 높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니죠. 복공판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에 미끄러움으로 조심스럽게 안전운전하는 방법입니다. 1번과 5번. 그 다음에 487번입니다. 다음 상황인데 이 그림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도로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고가도로 아래에 그늘. 이 부분이 그늘인데 지금 뭐 주변 상황을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눈이 오고 얼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늘이니까 훨씬 더 잘 어는 지역이라고, 부분적으로 어는 지역으로 빙판이 있는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진입차로로 진입하는 택시, 이 택시가 이렇게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고 있죠. 진입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미 도로 상황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늘 부분에 얼음이 얼어 있을 거고, 택시가 진입하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택시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과 5번. 자, 그 다음에 488번입니다. 다음 상황 역시 힌트가 없죠. 문제는 도로 상황에 보니까 내린 눈이 중앙선 부분에 쌓여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터널 입구에도 물이 흘러 여기 입구에 이 부분에 물이 흘러서 얼어 있대요. 이 얼어 있는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죠. 자, 그러면 자, 조심해야 될 거는 터널 안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우측 전방의 차, 어떤 차죠? 이 차를 얘기하는데 이 차가 먼저 가다가 미끄러질 수가 있겠죠. 앞에가 얼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반대 차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 직전에 되면 얼어 있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89번입니다. 눈길 교통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30km. 그리고 내리막길이죠. 네. 눈길 내리막길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교통 상황입니다. 자, 1번 앞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냐. 이게 이제 막 논란이 되는데요. 앞차가 먼저 들어가서 바퀴 자국을 내놨으면 그 바퀴 자국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중앙선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미끄러져서 넘어오는 그런 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평소보다 중앙선과의 거리를 두는 거 좋죠. 그 다음에 이번에 눈길이나 빙판길에는 공주거리가 길어지고, 공주거리가 아니라 제동거리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용어를 썼지만 공주거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 차가
커브길에서 브레이크를 밟다가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빨리 지나치도록 위협을 빨리 회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커브길에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 속도를 줄인다. 세게 밟으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감소. 아무래도 눈길, 빗길, 빈칸길, 감속 운전이 정답입니다. 1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0번인데, 여기서는 딱 힌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급 커브길. 갑자기 확 휘는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급 커브길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휙 휘는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심력에 의해서 왼쪽 부분으로 밀리게 됩니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으므로 있음을 예상하고 전방을 잘 살핍니다. 제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맞은편에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2번 원심력으로 차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속도가 있고 도로는 휘어 있고 1번, 2번이 일단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오타가 나는데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급 커브길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차로의 가장자리로 주행한다. 원심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자리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심력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게 감속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후방을 잘 살핀다. 물론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는 힌트하고는 핵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1번, 2번. 491번입니다. 급 커브길을 주행 중이다. 역시 급 커브길이죠. 결국은 속도를 줄이는 게 커브길 들어가서 줄이는 게 아니라 커브길 전에 미리 줄이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92번입니다. 다음 상황이라 그랬는데 사진을 잘 보시면요, 여기에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차가 뭐 하고 있습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요 흰색 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앙선을 넘은 겁니다. 반대편 차가. 1번 앞지르기는 반대 차량의 앞지르기는 불법이므로 불법 맞습니다. 경운기를 사용하면서 그대로 주행한다. 경운기 한다고 그 사람이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주행하는 차를 봤는데 그대로 주행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반대편 앞지르기 중인 차량이 통과한 후 우측의 보행자의 주행을 오른쪽에 사람의 통과한 후 그 다음에 사람에도 주의하면서 커브길을 주행한다. 상당히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브길은 신속하게 진입해서 신속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중앙선에 붙어서 운행하는 거, 중앙선에 붙으면 충돌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커브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반대편 앞지르기 중인 차량이 안전하게 앞지르기 할 수 있도록 속도를 제가 이미 조금 줄여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불법 운전을 한다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 공간을 없앤다고 가까이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3번입니다. 아까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중앙선을 넘어오는 반대 방향의 자동차, 역주행하는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면 충돌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죠? 공과 동시에 속도를 줄여서 피해야죠.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4번입니다. 중앙선이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점선이니까 앞지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 도로에 차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제가 앞지르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너무 빠르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끝까지 앞지르기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앞지르기를 준비를 하고, 원래 차로 다시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다시 안전을 확인하고 난 뒤에 앞지르기 하는 게 낫습니다. 이왕에 시도하는 거 끝까지 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자,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495번입니다. 안개 낀 도로입니다. 안개 낀.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자, 역시 커브길이나 교차로 등에서 경운기를 올려서 다른 차를 비키도록. 경운기를 올리는 거는 이런 안개길에서는 자신의 차를 알기 위해서 조금 권장할 만한 운전 방법인데, 다른 차를 비키도록 하기 위해서 경운기를 올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달리는 것도 문제가 있죠.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상향으로 한다. 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전조등을 상향으로 한다 그래서 뭐 크게 많은 부분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개등만 켜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 안개등 이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약합니다. 짙은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이거 믿지 못합니다.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가드레일, 중앙선, 차선 등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사용한다. 중요한 거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특히 중앙선에 형광물질이 위치되어 있으면 안개 낀 도로를 운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496번입니다.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고 자신의 위치를 알며 운전한다. 때에 따라서 경운기도 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울려야 되겠죠. 이번에 거리를 좁힌다? 안 되죠. 중앙선을 넘어가는 거 이것도 안 되죠. 속도를 빨리 내서 이것도 안 됩니다. 전조등이나 안개등, 그 다음에 경운기를 울리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속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97번입니다. 두 개의 표지판인데 밑에 있는 이 표지판은 안내 표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동물이죠. 야생동물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다. 요 위에 있는 게 이쪽 방향에서 바람이 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횡짝 써서 횡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 횡풍의 오류가 있고 야생동물이 튀어나오는 지역이다. 보호지역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498번입니다.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질 때 미끄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한다. 그 다음에 2번에 기어를 고단으로 한다. 고단으로 하면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저단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1번, 3번 이 두 개가 경합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 왼쪽으로 돌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돌리는 게 맞을까요? 네. 잘, 저희 생각과 다르게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99번입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의 주행 중에 정지하려고 한다. 자, 이럴 때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버리면 차가 바로 서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전을 하죠. 이렇게 돌면서 차가 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미리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눠 밟아서 정지하는 게 낫죠. 세게 밟으면, 힘껏 밟으면 미끄러짐과 동시에 회전하게 되는 굉장히 아찔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대망의 500번입니다. 차량의 고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고장입니다, 고장. 주행 중에.
1번에 보니까 시동이 꺼진 경우 브레이크 성능은 평상시와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안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동이 꺼진 경우에 파워 핸들 장치는 평상시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파워 핸들은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만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속자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용 삼각대를 설치한다. 얼만큼? 자, 되겠죠? 삼각대. 그 다음에 터널안이 안전하기 때문에 터널안은 어둡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501번입니다. 차량이 고장났을 때 올바른 조치.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서 그대로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경우 야간에 비상등을 켜고 고장 차량으로부터 500m 이상 뒤쪽에 500m가 아니라 200m입니다. 낮에는 100m. 그 다음에 차량 바로 뒤에서가 아니라 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비상등을 켜고 100m 이상의 뒤쪽에, 야간에는 200m.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502번입니다. 타이어 펑크. 자, 대처 방법. 2번. 자, 전문가가 조치함으로 직접 꺼내지 않는다? 아닙니다. 전문가 아니라도 충분히 조금의 교육을 받는다면 충분히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은 위험하므로 그 자리에서 즉시 정차하고, 즉시라는 말이 아무 때나 쓰라는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천천히 운행하여 계속 운행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길 가장자리로 이동시키고 안전조치, 고장차량 표기를, 삼각대를 뒤에 설치를 하고 난 뒤에 타이어를 교체하는 거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503번입니다. 자, 동영상 문제인데요. 한번 보세요. 예. 자, 가장 유용한 상황 발견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중앙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리막 커브길이죠. 앞차가 피해줬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는데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 보이셨나요? 약간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60km고 300m 앞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과속 60km 제한 속도를 단속을 하고 있다. 그 표지죠? 300m 달리는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앞차가 바로 서버렸죠? 왜 눌렀을까요? 예, 감시 카메라.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피해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앞차가 무인 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차집 마지막 문제네요. 504번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눈이 오는 길이죠. 자, 아까 풀어봤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눈 오는 길인데, 자,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길이죠. 이쪽에 마주오는 차가 미끄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다. 눈이 심하게 오는 눈길 운동입니다. 자, 이상으로 14차시 양이 조금 양이 많았는데요. 특별한 상황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